자, 풍수학당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삶의 깊은 이치와 또 하늘의 기운을 함께 탐구하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죠. 와, 근데 선생님, 아니 세상에 나이 쉰을 넘기면 집안에 반드시 이것들을 두어야 운명이 트인다니요? 그렇죠. 대체 그게 무엇이기에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까지 바꾼다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그 50세를 넘기신 분들께는 특히 더 의미가 깊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모든 성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성인들에게요? 네, 세월의 무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지혜와 생기를 더 풍성하게 채워나갈 비결, 그 집안에 어떤 것들을 두어야 내면의 힘과 또 외부의 운을 함께 북돋을 수 있는지 오랜 경험과 또 하늘의 징후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더 지혜롭고 또 활기차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오늘 여기서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삶의 지혜를 깊게 하고 운명의 물길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 그게 뭘까요? 뭘까요? 바로 책입니다. 책이요? 네. 공자께서 50살을 지천명이라 하셨죠. 하늘의 뜻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나이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요. 요즘 세태를 보면 많은 분들이 그 40대 부록 있지 않습니까? 네네, 프로.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지 않는 상태. 여기에 그냥 평생 머물고자 하는 듯 보여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미혹되지 않으려면 단단한 중심, 즉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얻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 바로 책 속에 있다는 겁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도요. 책은 단순히 지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공간의 지혜와 안정의 기운, 뭐랄까 문창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와, 문창의 기운이요? 제가 여러 댁의 기운을 살피러 다니다 보면 현대인들이 생각보다 책을 좀 멀리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삶이 고단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간일수록 그 책의 기운이 약한 경우가 많다는 걸 느낍니다. 아, 정말 그런가요? 물론 책을 많이 읽는다고 뭐 당장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분들의 공간에는요. 예외 없이 책이 주는 그 묵직하고 깊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에너지의 반영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긴 성공한 분들 서재 보면 책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기술이나 돈 버는 방법에만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큰 흐름과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 이걸 기르는 게 중요해요. 아, 통찰력. 그 세계적인 OTT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같은 곳? 네네. 거기 한국 대표가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인문학자 출신이라는 점, 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 정말요? 그건 몰랐네요. 네, 기술 이전에 사람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오랜 세월 검증된 인문고전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담고 있어서요. 우리 삶의 뿌리를 깊게 하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줍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면의 중심을 잡는 데 책이, 특히 그 인문고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풍수적으로도 공간의 지혜와 안정의 기운을 더해준다고 하시니까 더 흥미로운데요. 근데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그 시작점을 찾는 게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취자분께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작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점에 가서든 도서관에서든 제목이나 표지가 마음을 끄는 고전 한 권 골라서요.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 그냥 마음 가는 대로요? 네. 한 번에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혜의 샘물에 자신을 적는 태도입니다. 책상 위에 혹은 잠자리맡에 늘 책을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이 달라지고요. 네. 그 책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의 파동이 무의식 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문장, 한 구절이라도 깊이 새기다 보면 어느새 내면이 단단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꾸준한 접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진다니 저도 한번 실천해봐야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책이 내면의 지혜를 쌓는 것이라면 이것은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바로 청취자분 자신만을 위한 찻잔입니다. 찻잔이요?
아, 저만을 위한 찻잔이요? 네. 많은 분들이 손님 접대용으로는 좋은 찻잔 세트나 술잔을 갖추고 계세요. 근데 정작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찻잔은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손님용은 있는데 제 전용은 딱히. 그렇죠. 술도 넓게 보면 곡식으로 만든 차, 곡차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맑은 차를 정성껏 우려 마시면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나만의 찻잔입니다. 나만의 찻잔. 꼭 뭐 비싼 닭이 세트일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드는 머그전이든 예쁜 커피전이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그것을 나를 위한 특별한 잔으로 정하고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하루 중 잠시라도 스스로에게 차 한 잔을 정성껏 대접하는 의식적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 의식적인 시간이요? 네. 특히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복잡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행위 자체가 자신을 존중하고 내면의 기운을 정화하는 풍수적인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진 생각인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의식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한 특별한 매개체로 찻잔을 활용한다는 발상이 참 좋습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서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고 내면을 돌보는 하나의 의식이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의식입니다. 그 찻잔에 차를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잠시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들어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풍수적으로 볼 때 이렇게 고요히 차를 마시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은 흩어진 기를 모으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기를 모으고 중심을 잡는다. 네. 그 시간을 통해 혹시 내가 무언가에 미혹되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려 에너지를 소모하지는 않았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죠. 네네. 찻잔 하나, 그리고 차 한 잔이 주는 마음의 여유와 성찰의 깊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요. 이것이 바로 내면의 기운을 맑게 정화하고 재충전하는 과정입니다. 와, 찻잔 하나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저도 오늘부터 저녁에 차 마시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책으로 지혜를 쌓고 찻잔으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공간 자체에 생동하는 에너지를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공간의 에너지요? 네.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생화, 즉 살아있는 꽃을 집안에 두는 것입니다. 아, 생화요? 네. 뭐 침실처럼 너무 사적인 공간이나 화장실처럼 습한 곳보다는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실이나 주방처럼 밝고 활동적인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이나 주방이요? 식물은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때 땅으로부터 흡수한 정기, 그러니까 땅의 가장 순수한 에너지를 마지막으로 응축해서 발산합니다. 네. 우리가 그 꽃을 꺾어 집안에 두는 행위는 바로 그 생명의 정수이자 가장 강력한 생기를 우리 생활 공간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생기를 초대한다. 와, 표현이 정말 좋네요. 물론 식물의 입장에서는 희생일 수 있습니다만 기운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있는 꽃이 뿜어내는 맑고 싱그러운 생명 에너지는 어떤 인공적인 장식품이나 조화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렇죠. 조화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생기, 즉 활력 에너지는 조금씩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때 집안에 생활을 둠으로써 그 신선하고 왕성한 자연의 기운을 우리 몸과 공간에 보충할 수 있는 겁니다. 꽃의 색깔과 향기는 시각과 후각을 통해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공간 전체에 긍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활력을 불어넣어주죠. 네. 집안의 분위기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기분과 에너지 레벨까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조화나 그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 에너지가 공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땅의 전기를 응축한 생활을 통해 부족해지는 생기를 보충한다는 개념도 참 흥미롭고요. 혹시 특별히 어떤 종류의 꽃이 더 좋다거나 아니면 색깔에 따라서 다른 기운을 주는 것 같은 그런 풍수적인 고려 사항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색깔마다 혹은 꽃의 종류마다 지닌 고유의 에너지 특성이 있죠.
예를 들어 붉은색 계열의 꽃은 활력과 열정을, 노란색 계열은 금전운이나 안정감을 북돋아주는 식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우선 살아있는 꽃이라는 점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살아있는 꽃. 중요한 것은 시들지 않은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고 물을 자주 갈아주며 정성껏 돌보는 마음입니다. 계절에 맞는 꽃을 그때그때 집안에 들여서 자연의 순환과 생명력을 가까이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조화나 말린 꽃은 생기가 없으니까요. 살아있는 꽃과는 기운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꽃을 정성껏 돌보는 마음이 중요하군요. 자, 네 번째 비결로 가볼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근원적인 힘이요? 뭘까요? 바로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믿음? 네. 나이가 들면서 20대, 30대 시절처럼 왕성했던 신체적인 능력이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요. 몸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고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지요. 네, 그렇죠. 하지만 지혜와 정신력, 그리고 가능성은 다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꾸준히 배우고 성찰하며 내면을 갈고 닦는다면 지혜는 나이에 비례하여 더욱 깊어지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무엇이든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풍수에서도 마음가짐, 즉 심상이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심상? 아이고, 내 나이가 벌써 50인데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주저앉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뵙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00세 시대가 현실입니다. 50세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펼쳐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맞아요. 50세면 아직 젊죠? 그렇죠. 남은 5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뭘 하겠나 하는 패배감 속에서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모르네요. 70대요? 네,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며 상가자리를 봐달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 말씀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동네 복지센터에 갔더니 자기보다 연배가 훨씬 높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본인이 젊은 축에 속하는 것 같아 기운이 빠질 지경이었다고 농담을 하시더군요. 와, 정말요? 정말 7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단순히 노인이 많아진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가 활동하고 꿈꿀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결국 길은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입니다. 길이 없다고 미리 단정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길이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렇죠. 그 길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개척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바로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나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청취자분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와,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가짐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마음의 힘. 이거야말로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풍수 비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자, 5번째 비결입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요. 네. 앞서 말한 지혜, 성찰, 생기,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나이가 들수록 든든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머니, 즉 안정적인 노후 자금입니다. 아, 돈 문제군요. 역시 중요하죠. 네, 배우자와 함께든 혹은 홀로 살아가든 경제적인 안정은 평온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자산이 있다면 충동적인 투자나 사기성 제안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네,
현금 자산이 많다면 물가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로부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실물 자산 등으로 현명하게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을 지키는 지혜. 또한 은퇴 후에도 완전히 손을 놓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제2의 일 혹은 소일거리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아, 제2의 일.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다만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인가요? 갑자기 목돈이 생겼다고 해서 혹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주변 말만 듣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 특히 그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것에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아, 프랜차이즈 창업. 네, 겉보기에는 체계적이고 쉬워 보일 수 있으나 매달 본사에 내야 하는 로열티나 각종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사업 경험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하긴.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자칫 잘못하면 평생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고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시장 도사와 준비 없이 대박을 노리다가는 삶 전체가 쪽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와, 정말 뼈아프지만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현실적인 조언이십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어렵게 모은 자산을 지키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특히 경험 없는 창업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며 경고해 주시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비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깊은 차원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깊은 차원의 지혜요? 바로 떠남에 대한 성찰입니다. 떠남? 죽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풍수가로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인 양택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의 공간인 음택, 즉 묘지나 납골당의 기운을 살피는 일도 합니다. 이 두 공간을 함께 다루면서 늘 느끼는 것은 삶과 죽음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순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삶과 죽음의 순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낸 만큼 우리는 또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 것이지요. 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 친구, 배우자, 형제자매 등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험을 더 자주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 경험들이 점점 많아지죠. 발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 압박감과 더불어 이런 상실감과 존재론적 고독감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50대 남성. 그런 통계가 있군요.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떠남이라는 것을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슬픔이나 모든 것의 끝으로만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 새로운 순환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 순환의 시작. 우리는 태어났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현재 주어진 삶을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유한함을 알기에 매 순간이 더 값지고 빛나는 것이지요. 네, 맞아요. 끝이 있다는 걸 알면 현재가 더 소중해지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혹은 이번 달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청취자분께서는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마지막이라면 아마도 사소한 일에 대한 분노나 미련 혹은 해묵은 원망 같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평소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겠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떠남을 성찰하는 것은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궁극의 지혜가 됩니다. 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도록 이끈다는 말씀.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네. 유한함을 인식함으로써 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삶과 죽음의 순환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네, 평온함의 시작.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6가지 비결, 책을 통한 지혜, 찻잔을 통한 성찰, 생활을 통한 생기, 가능성에 대한 믿음, 노후 자금의 안정, 그리고 떠남에 대한 성찰, 이 모든 것들이 청취자분의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려면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기운을 의식적으로 가꾸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아, 환경의 기운을 가꾸는 거요? 네. 예를 들어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글귀가 담긴 서예 작품이나 평온함을 주는 그림 액자 하나를 자주 시선이 머무는 곳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무의식 중에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지혜를 되새기는 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액자 같은 거요? 네네. 혹은 맑고 안정적인 기운을 지닌 작은 수정 원석 하나를 책상 위에 놓아두거나 오늘 이야기 나눈 생화처럼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작은 관엽식물 화분 하나를 거실 한켠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정이나 작은 화분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을 두느냐 자체보다 그 물건에 스스로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긍정적인 마음과 에너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 의미 부여가 중요하군요. 네, 이렇게 주변 환경을 의식적으로 정돈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행위가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 분명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겠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놓는 것을 넘어 그 물건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바로 그렇죠. 주변훈벽을 가꾸는 것이 결국 내면을 돌보는 일과 연결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오늘 당장 저만을 위한 예쁜 찻잔과 함께 책상 위에 놓을 작은 생화 화분 하나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좋습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청취자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책을 통해 얻는 지혜의 힘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찻잔과 함께하는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었나요? 생화의 에너지, 가능성에 대한 믿음.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화의 에너지, 혹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현실적인 노후 자금 준비의 중요성, 아니면 삶의 유한함을 통해 현자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는 떠남에 대한 성찰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래 댓글을 통해 청취자분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오늘 이야기와 관련하여 떠오른 질문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배움과 소통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곳 풍수학당은 저희 둘만의 이야기가 아닌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이 함께 모여 더욱 풍성해지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마련한 오픈 채팅방의 문을 언제든 편하게 두드려 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청취자분과의 더 깊은 소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또한 저희 풍수학당이 앞으로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삶의 지혜와 하늘의 기운을 탐구하는 등불을 밝혀나가고요. 청취자분들께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을 통해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도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네, 맞아요. 큰 힘이 됩니다. 보내주시는 귀한 성원에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청취자분의 삶에 작게나마 긍정적인 울림과 영감을 드릴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삶의 지혜와 활력이 필요한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도 더없는 기쁨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쇠락이나 끝을 향해 가는 쓸쓸한 과정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지혜의 곳간을 채우고 내면을 더욱 깊이 성찰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는 귀중한 여정입니다. 귀중한 여정. 책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찻잔으로 고요히 자신과 마주하며 생화로 공간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고 가슴 뛰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며 현실적인 안정을 탄탄히 다지고 그리고 떠남을 통해 현재라는 선물을 더욱 감사히 여기십시오. 네, 이 6가지 비결이 청취자분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그리고 찬란하게 빛내줄 것이라 믿습니다. 와, 오늘 정말 깊고 따뜻한 지혜를 나눠주셔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이곳 풍수학당에서 삶을 밝히는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청취자분께서 매일 사용하는 지갑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불을 부르는 놀라운 기운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지갑 속 비밀이요? 흥미로운데요? 혹은 무심코 잠드는 침실의 가구 배치가 청취자분의 건강운에 생각지도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파헤쳐 볼 수 있겠지요. 침실 배치도 중요하죠. 하늘의 기운과 우주의 이치는 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머물며 삶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